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썽 많던 국정원 원훈석의 원상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6월 24일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말썽 많던 국정원 원훈석을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세웠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이 평소에 존경해왔다던 간첩 전력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만들어 세웠던 원훈석이 1년 만에 끌어내려진 겁니다. 펜앤마이크는 김규현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대공수사국 출신 이한중 양지 회장 등은 24일 국정원 경내에 세워졌던 원훈석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원훈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원훈석은 지난 1961년 발족된 중앙정보부 최초의 원훈이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하는 글귀를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국정원은 작년 6월에 새로 만든 원훈석 글씨체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반발과 비판 여론에 따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창설 당시의 원호를 다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원장이 세운 원훈석은 처음부터 매우 깨름직하고 불순한 의혹에 쌓여 저건 아닌데 하는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문재인도 박지원도 그동안 정치판에서 드러난 언어, 사상, 행동 등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자유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공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할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제야에 있을 때에도 툭하면 문 대통령을 비판 공격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 느닷없이 국정원장 자리를 꿰차는 걸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천지, 고금, 동서, 특히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남북을 초월하는 마법이라도 동원했는가 싶을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막대한 달러를 몰래 북한으로 보내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미천을 갖다 바친 대북 송금의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수십억 달러의 이면각서설까지 파다했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환송오찬 때에는 김정일 앞에서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 주라는 노래와 최진희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불러서 김정일의 호를 빼놓은 아부꾼, 모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박지원의 가족력과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 특히 그의 정치, 사상, 언어, 행동 등으로 볼 때 6.25 남침 전쟁 이후 지금도 무력적화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날뛰고 있는 저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정보기관의 총책이라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그런 사람이 꿰차고 앉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정치구단,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이속을 위해서라면 차마 못할 일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간을 맞춰주는 장기 또한 남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작년에 문재인이 좋다 한다는 신영복의 글씨체로 원훈을 큰 돌에 새겨놓고 문 대통령과 함께 제막식을 올리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직원들의 문제의식과 불평불만은 원훈석 제목과 함께
펄펄 끓어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을 때려잡는 국가정보기관의 상징인 원훈탑을 대법원 판결로 20년 동안 징역살이까지 하다가 나온 간첩 출신이 쓴 글씨를 집채만한 돌에 새겨 정문앞 마당에 세워놓았으니 그 앞을 오가는 정보요원들의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밤잠을 못 자며 국가를 위해 한다는 일이 이 꼴이 됐다. 어쩔래? 하고 약 올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5년 내내 되지도 않을 무슨 허망한 꿈속을 헤매는지 자식뻘도 안 되는 김정은 앞에만 서면 셀셀 웃으며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까지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북측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폭파시켜 버려도 오물오물 넘어가 버리고 서해 NLL에서 우리 공무원이 억울하게 처참한 희생을 당했는데도 죽은 사람을 오히려 월북자니 하면서 범법자로 몰아가려던 일까지 지금 터졌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의 만남과 그해 9월 평양에서 있었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통해 국방안보의 빗장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군의 군단과 사단 수를 줄이고 병력 수 감축, 복무기간 단축, 한미연합훈련 연기, 종전선언 주장 등 위태위태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국정원 원훈석 글씨체의 주인공 신영복은 문재인이 그렇게 종용했다는 사상가였다고 하는데 그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판결까지 받고 복역하다가 20년 만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간첩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지하혁명단체인 통일혁명당으로 덜미가 잡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가별난 음모 사태에 1968년 판을 벌였다가 적발됐던 겁니다. 이같이 반국가 활동으로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무기수의 흔적을 국가정보의 심장부에 심어 놓겠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웃고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전직 국정원 출신 간부들은 문재인 정권이 손질하고 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수단마저 무너뜨리려는 행태라고 규정하고 전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박지원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국정원의 전문적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국가 최고 정부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새 원훈을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로 새겨 정원 한가운데에 세움으로써 국정원을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발과 반작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문재인과 박지원이 겁없이 반공의 보루인 국정원 마당에 세웠던 간첩 출신의 흔적을 지워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원훈을 되살리게 됐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